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인증서를 불법 도용해 학교 생활기록부를 무단 정정하다 적발됐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전문가 진단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신공항 시리즈, 오늘은 밀양과 가덕도의 경제성을 분석해봅니다. 안동시가 환경부의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7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등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낮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휴일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이번 주 좀처럼 화창한 하늘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는 건 좋은데 기온도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오늘의 불쾌지수는 10명 중 5명 정도가 불쾌감을 느끼는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를 나타내는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단계, 또 덩달아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가능한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가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더 높겠고 경산 등 일부 지역은 32도까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인증서를 불법 도용해 학교 생활기록부를 무단 정정했다 적발됐습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즉 나이스가 도입된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A 교사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나이스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동아리 학생 30여 명의 생활기록부,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영역 39건의 기록을 마음대로 고쳤습니다. A 교사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나이스 관리자인 동료 교사의 인증서와 아이디를 무단 복제한 뒤 나이스에 접속해 생활기록부를 고쳤던 겁니다. 마구잡이식 조작은 생활기록부 입력 권한이 있는 교사들의 문제 제기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생활기록부 입력에 대한 것이 담임선생들이 마감이 되고 난 입력을 완료하고 난 후에 그 부분의 내용들을 임의로 정정 또 기록을 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생활기록부 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법인은 학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교장을 보직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담임선생님 의의를 제기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급성적관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할 겁니다. 타 학교는 저희들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팀을 짜서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점검에 나설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입 모집의 70% 이상 선발하는 수시에서 당락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교육계는 교사 한 명의 부정이 정당하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전문가 진단과 함께 집중 보도하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기획뉴스. 오늘은 밀양과 가덕도의 경제성을 집중 분석해봅니다. 밀양은 활주로 2개를 짓는데 약 4조 6천억 원이면 되지만 가덕도는 활주로 1개를 짓는 데만 약 6조 원의 공사비가 예상됩니다. 비용 대비 편익으로 알아보는 신공항의 경제성,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국제공항은 7.2제곱킬로미터의 터에 활주로 2개가 들어서는데 건설 비용은 4조 6천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가덕도는 3.3제곱킬로미터의 터에 활주로 1개의 지역공항 규모입니다. 그러나 건설 비용은 약 6조 원으로 활주로 2개의 밀양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가덕도 공항은 건설비도 많지만 바다를 매립하는 만큼 엄청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항공 수요를 밀양만큼 높이기 위해선 삼랑진과 가덕도를 잇는 도시철도를 비롯해 공항과 연결하는 고속도로 등 수조 원을 들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가덕도 주변 갯벌의 연약 지반을 메우는 데만 1조 원 이상의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고
주민어업 보상금도 1,9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집안 침하가 발생하는 해상공항의 특성상 유지 보수비만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밀양은 소음 피해 보상금 이외에는 추가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공항 배후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땅도 밀양은 반경 5km 이내 89제곱킬로미터나 되지만 가덕도는 2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공항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확장성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활주로 한 개에 건설비와 숨겨진 비용을 합쳐 10조 원 이상이 드는 부산 가덕도. 가덕도 절반의 건설비로 활주로 2개를 만들 수 있는 밀양. 어느 쪽이 더 경제성이 높을까요?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한편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대구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현실은 어떨까요? 김철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태양광을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4년 안에 25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전기차의 경우 대구는 지난해 연말까지 72대, 올해 초에 보급된 물량을 합해도 전국 전기차의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솔라시티 대구의 현실은 더욱 초라합니다. 태양광 설치 용량은 대전,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고 풍력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솔라시티의 물산업, 친환경 산업, 대구가 지금까지 주창해온 것들은 많지만 아직 보급 단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조금 에너지 신산업에 국가가 그리는 로드맵이 좀 맞추기가 좀 어려운 한계 정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산업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전라남북도와 충남 등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일으키겠다며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대구는 방향만 정해뒀을 뿐 외부 수혈이 없이는 산업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이 가고 있는 미래 산업 방향 자체가 이제 물과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미령 자동차들을 같이 아우르는 그 기업 유치가 필요할 거고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더라도 이미 필수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별 대책 발표와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계기로 산업으로 가기 위한 준비에 대구시는 지금부터라도 나서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안동시가 환경부의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7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앞으로 10년 동안 1,400억 원이 투자되는 물순환도시 마스터 플랜도 수립돼 생태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환경부의 공모사업은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과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2개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74개 자치단체가 공모했으며 광주와 대전, 울산, 김해시와 함께 5개 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410억 원이 투자되는 물순환 선도 사업은 저류조 설치를 통한 배수 조절과 인공습지 조성, 투수성 포장과 식생 여과대 설치 등의 물순환 개선 사업을 통해 생태를 회복시키는 사업입니다. 292억 원이 투입되는 하수도 정비 사업은 하수 저리 시설과 하수 관로 정비, 빗물바지 설치 등으로 원활한 배수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안동시는 시청사와 문화의 거리, 탈춤공원 등 5곳에 물순환 선도 사업을 시범적으로 편 뒤 앞으로 10년간 1,400억 원을 투자해 도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10년간 1,400억 원을 투입하는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TF팀 구성과 조례 정비 등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과 지하에서 입체적으로 실시되는 물순환 선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안동시는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생태도시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이 문화와 공존하는 그리고 또 생태와 함께 공존하는 이런 쾌적한 어떤 도시로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에는 2개의 다목적 댐이 있지만 그동안 물 활용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제 생태 도시로서 인프라를 갖추는 만큼 물 산업화나 컨텐츠 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생산자 농민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는 수요, 즉 소비자가 많은 도시에서나 어울릴 법한데요. 농촌인 울진에서도 2년째 로컬 푸드 직거래 장터가 열려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년 차 농부가 친환경 딸기 수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울진 연호정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에 늦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진 장터에는 당일 수확한 채소와 과일은 물론 된장과 간장, 식초 등 가공식품과 공예품까지 구색을 갖추었습니다. 모두 첨가물이 없는 친환경 식품이어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농약 유기농이고 그다음에 울진에서 낳는 거니까요. 귀농한 농민과 연륜이 깊은 주부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청국장 하나하고 여기 청국장이 요 세 가지가 효자 상품이거든요. 지금 왜 특허를 안 해놨나 이게 지금 후회스럽고 좀. 울진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80%가 외지산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농촌에선 먹을거리만큼은 자급자족될 것 같지만 의외로 오일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대부분이 외지산이어서 로컬 푸드 운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도움 없이 연중 판매가 가능한 매장을 마련하는 게 이들의 꿈입니다. 상설 매장이 생기게 되면은 연중 문을 연다고 보고요. 연중 문을 열게 되면은 아마 농가가 아마 판매도 많이 할 거고 또 농가 소득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도 5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의 파머스 마켓과 같은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먹을거리의 이동 거리를 줄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판매를 도모하기 위한 로컬 푸드 운동이 농민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메르스 사태 1년을 맞아 감염병 정책을 점검하는 대구시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저녁 7시 대구 중구 인권교육센터에서 시민단체와 대구시,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대구시의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논의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최근 경관이 빼어난 등대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당장 올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0년이면 완공될 예정이어서 등대 관광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영일만 해수욕장에서 가까운 포항 연암갑 등대입니다. 지금은 나무에 둘러싸여 접근조차 힘들지만 3, 4년 뒤면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140억 원을 들여 영일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와 둘레길, 해양 캠핑장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동해안 등대 관광벨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겁니다. 2020년까지 890억 원을 들여 연암갑 등대와 양포항, 병곡항 등 7개 항의 등대를 체험 관광 코스로 조성하기 위해 막바지 설계 작업이 한창입니다. 280억 원이 투입되는 울릉 행남 등대에는 저동항을 잇는 바다 위 보행교가 건설되는데 현재 해양수산부의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7개 등대에 대한 시설 공사가 끝나면 등대 마을이나 사진 찍기 좋은 등대 명소, 등대 축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한 60%, 70% 이상이 등대 주변에서 조금 즐기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 경관을 이제 마음껏 볼 수 있는 등대 관광벨트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바닷가 상인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등대가 있으니까 개발이 된다니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하니까 저는 역시 너무 반갑고 장사하는 입장으로 손님 많이 오시도록 좀 기대합니다. 어선의 GPS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본래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등대가 이제는 관광 상품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역 R&D 기관의 연구 성과와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해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장조경제센터는 기술 이전 사업화 기술 장터도 열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R&D, 즉 연구개발 기관이 지역 기업에게
꼭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덜고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이 그런 뭐 장비라든가 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조달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스트나 테크노파크 같은 데 연계를 해서 공동으로 좀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이번 기술 장터에선 2개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고 연구개발 기관들의 기술 거래 상담회도 열렸습니다. 기술 이전 사업화도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5개 지역 기업이 28개의 기술을 이전받았고 14억 원의 수출 계약도 체결됐으며 올해도 이미 56개 기업이 기술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포항시는 기술 이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6억 원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R&D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역 중소기업에게 이전해서 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강소기업이 되고 우리 지역의 산업이 다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연구개발의 사업화와 기술 이전이 효과를 거두면서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공무원 교육원에 연구개발 전문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가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표준원 등 중앙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R&D 사업 예비 타당성 평가 제도와 방법, 국가 R&D 관리체계, 시험 인증 제도 등 R&D 제도의 실무적인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구성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통해 국내외 미래 유망 과학기술과 이슈, 국가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전망, 신약과 차세대 바이오기술 동향과 전망 등 국내외 과학기술 트렌드 이해를 높여 지역이 주도하는 R&D 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60 민주항쟁 29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논평을 내고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된 60항쟁의 정신을 존중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0항쟁은 지난 1987년 군사정부의 독재에 항거한 범국민 민주화 운동이었던 만큼 그 정신을 계승해 사회 양극화와 사회 안전망 실종 등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전체 조리의 430여 건 중 57%, 240여 건이 정비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지난 1년여 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정비 대상 조례 240여 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70여 건, 29%를 개정했습니다. 정비 사유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어문규범 위배, 행정변화 미반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서 승인받은 뒤 집행부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달구지방법원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안에서 남편과 다투다 폭행을 당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녀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저질러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면서도 이후 지혈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달구 성서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살 이모 씨를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그제 오후 4시쯤 술에 취해 58살 최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9시쯤 사과하겠다며 최 씨를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봄처럼 화창한 하늘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는 건 좋은데 기온도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불쾌지수는 10명 중 5명 정도가 불쾌감을 느끼는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를 나타내는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가능한 실내에 머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9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은 문경이 16도, 상주 18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봉화는 29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기온은 23도에 머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를 일겠습니다. 내일 충북과 경북, 제주의 등산지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지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오후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